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4년간 광주 전남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 200명이 선출됐습니다. 순천 농협조합장 선거에는 최남휴 후보가, 여수 수협조합장에는 김상문 현 조합장이, 광양시 동광양 농협조합장에는 이돈성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또 고흥군 녹동 농협조합장 선거에는 정종현 후보가 당선돼 광주 전남 최초 여성조합장 당선자로 기록됐습니다. 전남에서는 182개 조합 가운데 105곳에서 현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으며 투표율은 80.9%를 기록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7개월간 박람회 무대가 될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생태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 국가정원. 2013년 첫 박람회 이후 2015년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전국의 국가정원은 단 2곳뿐입니다. 지난해 순천은 40억 원, 울산은 21억 원의 국비를 국가정원 관리 명목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원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과 세종이 제3호 국가정원에 도전하고 있고 충남 공주와 강원도 춘천 정선, 가까운 나주와 익산 등 40여 개 지자체들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제시하는 국가정원의 요건이 크게 희소성과 적정성, 상징성이다 보니 순천만 국가정원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제 산속에 있는 산림에만 정책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가까이에서 국민들 모두께서 직접 누릴 수 있는 그 산림 그리고 자연 환경, 요즘에는 도시 환경 재생 문제와도 맞물려서 정원 그리고 수목원에 좀 일찍부터 관심을. 순천시는 10월 말 박람회 폐막에 맞춰 박람회 사후 활용과 후방 산업 육성, 국가정원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원 탐방선과 가든스테이, 그린아일랜드와 오천 그린광장 등 핵심 콘텐츠에 대한 박람회 이후 존치 여부는 물론 정원 박람회 정례화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에 걸맞는 운영 방식과 기준을 세운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정원 하면은 일단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생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추세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 순천이 제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저희 순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번 두 번째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박람회장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장소는 기존 행사장 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인 빅체인지 10을 중심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관람객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 중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현장 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축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해 차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학교에 발전기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굣길 아침 순천 동해동의 한 초등학교 앞. 노란색 버스가 바쁘게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해당 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통학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1.5km 떨어진 신축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학교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 학생들은 신축 아파트와 비슷한 거리에 살고 있는데도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부모들은 학교가 일부 학생들만을 위해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그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다가 이제 특정 아파트만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알고 화가 좀 났죠.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발전기금을 다른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와 멀리 떨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축 허가 조건으로 통학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4억 원은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의 통학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자체 기금이 아닌 학교 발전기금 형식을 채택한 건 시공사의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아까 치면 4억 원이라는 그 돈에가 이미 이제 분양가에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차별적인 행정행위라며 학교가 아파트 측의 발전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거를 이제 배워가는 배움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불평등을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거란 말이죠. 한편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교육청이 맺은 협약을 이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전남 지역의 농가가 6,1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남 지역의 전체 농가의 4.2%에 해당하며 병영 형태별로는 축산, 식량, 작물, 채소 등의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해남이 가장 많고 고흥과 강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조사료의 생산 기반 확충, 시설 원예 현대화, 온라인 쇼핑몰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작년 말 이후 전남에서 사라지거나 폐사한 꿀벌이 50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남의 꿀벌통 27만 개 가운데 60%인 16만 개에서 꿀벌이 사라졌으며 한 통에 3만 마리가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라진 규모는 50억 마리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는 원인으로 꿀벌 해충인 응애를 꼽고 있으며 국회에 가축재해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어서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걸 몰랐다, 그리고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의료재단에서 추진한 장례식장 증축공사, 그리고 또 다른 장례식장이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모두 사업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이라 하더라. 그 봉안당 시설 하려고 조금 뭐 뜯어 고치는가 어쩌는가 하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장례식장이든 납골당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1992년까지 허가 대상이었다가 2016년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안치실과 빈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갈등과 반발이 예견되는데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을 미리 알릴 리 만무합니다. 저희들이 순간 말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괜히 주민들 뭐 이렇게 싸움 시킨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축법상 행정 절차도 시비거리입니다. 최근 집단 민원이 제기된 납골당 예정 건물의 위치는 자연 녹지 지역. 만약 불과 6m 떨어진 주거 지역이 예정 부지였다면 허가가 원천 불가능하지만 엄연한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법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에는 영향이 있지만은 200m라는 절대 보호 환경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만 그것을 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이 뒤따릅니다. 목포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던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등 5건의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주민들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 할 말 없거든. 네네. 난 법률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그 장사법 의하면은 아무 변제상도 없고. 행정소송 절차는 결국 주민 민원을 법으로 누르는 장치로 여겨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최종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는 악순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미국 뉴포트 비치시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의장 등으로 구성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홍보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시청에서 노아 블룸 시장과 만나 여수 세계 선박람회 공식 1호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노아 블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 도시의 관광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여수해역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 폐사의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10일까지 해역별 폐사량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 90%가 넘고 코로나 이후 사실상 첫 대면 행사인 만큼 다른 국가와 협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이의 넋을기리는 진도 씻김굿을 중심 주제로 한 이승혜의 서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크리스틴 선킴의 모든 삶의 기표. 14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물이 갖는 부드러움과 변화의 특성을 살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저항과 공존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79개 나라 작가들의 작품은 다시 4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저항과 연대의 광주 정신, 소수민족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 생태와 환경까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고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여지는 작품이 90%를 넘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는 3개월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본 전시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직접 기획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도심 곳곳에서 선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자유투쟁을 다루고 네덜란드는 생태계를 파괴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직접 열어봅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상 첫 대면 전시인 만큼 두세 곳에 불과했던 다른 국가의 참여가 9곳으로 늘었습니다. 주전시관 그리고 9개 국가관을 다 이렇게 방문하시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작품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광주의 대표 브랜드인 비엔날레, 국내로 작품이 옮겨지고 설치를 위해 작가들의 방문도 이어지는 등 개막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문화방송이 라디오 AM 1080kHz를 어제부터 폐곡했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은 지난 1970년 개국 이후 53년 동안 AM 방송을 이어왔으며 AM 방송국 폐곡에 따라 FM 수신 환경 점검과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AM 방송은 표준 FM 107.1MHz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흥군의 수요자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2016년부터 군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항공 촬영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연간 2개 과정으로 드론 아카데미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군민 98명과 고등학생 53명이 드론 1종 국가 자격증을
공공 분야에서도 57명이 4종 자격증을 취득해 농약 방제와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